그러면 먼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부천시울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차관님 오전에 그 얘기한 거 좀 확인해 보셨어요? 네, 저 제한된 시간 내에서 급하게 확인을 네. 해봤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 가맹 점주들이 네, 그 사업 운영자 여러 명과 그 당시 모델로 활동했던 양정원 씨를 함께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기죄 등으로요. 그렇죠. 담당 경찰관이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킥스 등 시스템에는 피의자로 등재를 해서 피의자 처음에 목록에 피자로 했다가 네,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양정원 씨를 참고인으로 먼저 조사를 한 뒤에 피의자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다고요? 네, 피의자인데 참고인으로 조사한 다음에 팀원인 다른 경찰관에게 지시를 해서 신분을 참고인으로 정정하는 수사지휘서 수사 보고서를 각각 작성한 후에 킥스 시스템에서 양정원을 피의자 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산에 사라지게 한 경위로 파악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거하고 맞네요. 그러니까 피고소인 여러 명인 거죠. 여러 명의 네, 사건이고 피고소인은 여러 명입니다. 그 중에 양정원이라는 사람을 피의자에서 제외해서 참고인을 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어떤 사건이든지 전체 송치를 해가지고 90일 내에 검사가 재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걸러진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거 좀 형식적인 거 좀 맞춰만 봐도 고소장하고 그 다음에 결정문 같은 것만 좀 봐도 한 명이 지금 빠져 있고 왜 빠졌지 이렇게 좀 기록을 좀 들여다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검찰에서 안 걸러진 것이네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발견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소지 사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록만 보고 검사가 다 그 미비한 점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부분은 현실적인 한계도 아니요, 있다는 점은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수사 그 90일간 할 수 있는 것이 지나치게 이제 사실 무슨 정권 송치 얘기도 되고 그런 것이 정권 송치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검찰에 전체적인 무슨 권한을 준다는 게 아니죠. 전체 사건을 좀 검찰에 보내서 다시 한번 스크린하라 이런 취지고 이번에 부안사건 폐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도 검사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그 사건에 있어서는 이른바 정권 송치가 됐든 그 사건에 있어서는 모두 송치하라가 됐든 용어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법안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바 기존의 검사들한테 모든 사건이 가던 것을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이게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조항 아닙니까? 그죠? 1차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주고 네. 수사 기록을 불송치하더라도 기록을 다 넘겨서 90일 동안 검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본인의 사건은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90일이 지나가 버리면 사건이 시체말로 그냥 흔히 쓰는 사건 떨어진단 말 하잖아요. 예? 사건 떤다는 표현. 그러니까 90일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지나면 내 사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아무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90일 동안 그냥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실무적인 어떤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좀 염두에 둬서 봐야 되지만 적어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빠뜨리는 것 자체는 좀 걸러지는 시스템을 검찰 내에서 이 제도화에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거예요. 네. 그걸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옛날에 보면 그런 거에서 평정도 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유도하는 방법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차제의 지금 이 90일 그 검토하는 그 사건을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사건이 아니니까 항고 위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검찰에서 어떻게 좀 마련을 해야 될 거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또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이 처음에 그 보도 자료가 마치 그래서 이의 신청할 권리조차 박탈한 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는 좀 유감입니다. 사실은 그 피고소인 여러 명이기 때문에 고소인은 가사 양정원이 참고인으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송치든 불송치든 결정이 나면 고소인한테는 통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보도자료를 썼다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예 고소인이
아무 터치도 못하게끔 됐다는 취지로 읽혀요. 보도자료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이게 그러니까 검사가 이것까지 발견을 했으면 더 조기에 시정됐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경위를 보시면 담당 경찰관이 여러 가지 룸살롱 접대와 금품 수수를 한 뒤에 피의자인 사람을 참고인으로 의도적으로 시스템에서 신분까지 변경을 하고 그거를 여러 명의 피의 고소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중에 한 명에 섞어서 보낸 기록이었기 때문에 검사도 정말 면밀하게 보지 않고서는 좀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그 점에서 그 분명한 피고소인,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킨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표현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수사를 잘한 사건입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매우 잘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부패한 사건을 다른 수사하다가 주가조작 사건 하다가 발견해서 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굉장히 잘못한 사건이고 부패한 사건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사건이 지금 현재 정권 송치는 안 된 상황에서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그렇게 송치돼 있는 사건에서 적어도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스크린하는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 건 아니냐. 적어도 고소장이 피고소인의 적시가 돼 있는데 마지막 결론이 피의자로 입건조차 돼 있지 않는 것은 사실 형사소송법도 정면으로 위배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기록을 차분히 읽어보지 않고도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한테만 스크린을 시켜도 이거는 충분히 스크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수사 지휘하는 그 조항을 그냥 아이고 이거 뭐 수사 종결권도 다 뺏기고 정권 성취도 안 되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조항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검찰에서 앞으로 공수처으로 사료 탈바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조항이 적어도 이렇게 이의 신청권을 잠탈한다든지 이렇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스크린하는 제도는 좀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법무부든 검찰이든 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네. 네. 저 기존에 저희들도 90일간 보고 반환하는 제도와 변론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경우에만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되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재수사 요청의 비율이 약 2% 남짓밖에 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형사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 불송치 결정 처분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의 필요성을 저희가 절감하고 있고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서와 과를 신설하는 등 그러한 제도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